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그 파이 노드 개수를 가지고 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노드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0.4 버전으로 해가지고 0.4 9, 0.4 10, 0.4 11 이렇게 있었는데 0.5로 이제 점프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보면은 이게 100만 CPU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또 뭐 KYC도 어렵고 마이그레이션도 어려운데 뭐 CPU 뭐 이런 코어 스레드 이런 또 머리에 지나잖아요. 사실 그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좀 쉽게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뉴스가 먼저 터졌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파이코인 진짜 승부처는 파이코인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처럼 가상 자산으로 각국 정부에서 볼 거냐, 안 그럼 암호화폐로 볼 거냐. 그러니까 상품이냐 증권이냐를 넘어서 이걸 지금처럼 가상자산으로 볼 거냐, 암호화폐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엄청 차이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게 더 중요하다. 보통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뭐 40대 이상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거든요. 이탈리아가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42%로 인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은 42만 원 세금 내야 되는 거죠. 양도세다 하면 또 지방세도 붙겠죠. 그럼 한 반 정도 그냥 버는 거에 반.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채굴하는 사람이 재미가 굉장히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채굴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기료가 엄청 들어가니까, 이더리움이나 이런 거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여태까지는 뭐 10년간은 뭐 무법천지였잖아요. 완전히 뭐 가명으로 해도 되고 뭐 외국으로 막 돈 빼려도 되고, 지금 한국이 뭐 비트코인 소유가 뭐 세계 뭐 몇이잖아요. 거래를 보면 엄청나게 많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데 이게 당장 파이코인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게 이게 기사를 자세히 보면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요거만 제가 이탈리아가 비트코인 양도소득세율을 42% 인상할 계획이다. 16일 현지 시간에 따르면 마우리치오 레오 경제부 차관은 2025년도 이탈리아 예산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10월 달이 이제 펀드도 좀 마감하는 게 많고, 각 뭐 삼성이니 뭐 우리나라 전부 대기업이 10월 달에 이제 내년도 2025년도 준비를 하고 정부도 준비를 하죠. 다 준비를 하죠. 그래서 10월 달에 가상자산에 대한 그 모든 각국의 그 G20 국가에서 이제 그런 게 다 나온다고 한 거죠. 이달에 다 나올 건데,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26%에서 42%로 올린다. 이거 거기다가 왜 그러냐면 청소년 기업 지원을 위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거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암호화폐 채굴하는 사람들, 암호화폐와 관련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지만, 이게 표장사 하는 사람들, 암호화폐를 아는 사람들과 암호화폐를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또 사람 뭐 그렇지 않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10년간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고 이런 걸 누려왔기 때문에 이걸 성공할 거라고요.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기조 변화고, 여태까지는 이탈리아는 외화자산과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동일했나 봐요. 그런데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영국도 20%에서 39%, 영국은 두 배 올리는 거죠. 20%에서 39%면 차라리 뭐, 아, 두 배잖아요. 근데 26%에서 42%는 두 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사실은 더 올리는 거죠. 가상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올리는 게 아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런 거로 몰아치고 리플에서 우리 항소하지 마세요 SEC에다 그랬는데 SEC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항소해 버렸죠. 지켜봐야 되니까 지금 이게 상품이냐 증권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달라지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상품 쪽으로 가는 거죠. 상품 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래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럼 파이코인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2026년도까지 그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하고 후년 사이에 아, 뭐 누군가한테 줄 수 있겠죠. 줄 수 있겠죠. 뭐 자녀한테 줄 수도 있고 자기가 평소에 마음속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2026년도까지 팔으면은 양도소득세를 안 내지만 2027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내야죠. 그런데 제가 정말 부탁드리건데 세금 줄인다고 빨리 팔아야지 하는 사람 중에 돈 버는 사람 없다라는 것은 프라이빗 뱅킹 업계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PB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뭐 세금 내야 되니까 빨리 팝시다. 40%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세금이 40%건 50%건 버는 것에 대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간다. 그렇게 해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그래서 2028년 가면 3,000불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양도세 안 내려고 2026년도까지 팔을 거라고요. 2026년도까지 팔을 거라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자녀들한테 뭐 중요할 사람들은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들한테 줄 거면 그냥 상장하면 이제 2026년도 이후에 내년도에 상장하면 후년도까지 그렇게 주면 되는데 받는 사람은 세금 나중에 팔으려면 2026년도에 팔든지 안 그러면은 세금을 40% 맞건 50% 맞건 나는 그냥 이거야 없는 거 치고 갖고 있을래. 이거 뭐 아버지가 뭐 비상금으로 갖고 있으라 그랬지. 언제 뭐 팔아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돈에 대한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코인 얘기고 파이코인은 이게 가상자산이 아닌 쪽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거를 지향하고 있죠. 그게 이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가 문제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2023년도에 이제 난 기사인데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의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본다 이래가지고 나왔던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또 다른 비트코인이냐 아니면은 그냥 사기냐라는 기사로 이게 이제 소피아 로페즈라는 기자가 썼던 건데 이걸 제가 다시 한번 좀 봤거든요. 그 핵심은 요거였어요. 왜 파이 네트워크는 자기네들이 이 디지털 화폐의 개척자라고 지가 그러느냐. 디지털 화폐의 개척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지 왜 파이 네트워크는 자기네들이 디지털 화폐의 개척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기자가 세 가지를 꼽았어요. 파이 네트워크에 독특한 특징이 있다. 유닉 피처가 있다. 그 다음에 다른 암호화폐들과 어떤 비교되는 게 분명히 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는 상품처럼 툭 이렇게 던져놨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확실한 이정표를 갖고 있다. 이 세 가지. 파이 네트워크의 독특한 특징, 다른 암호화폐와의 비교 차별적인 이유, 그 다음에 이정표가 있는 비즈니스라는 얘기 이 세 가지를 꼽았어요. 이거 한국말로 좀 정리해서 하면 파이 네트워크가 디지털 화폐의 선구자, 개척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기자가 파이 네트워크의 독특한 특징, 파이 네트워크는 일단
막 저 뭐 전기라든지 뭐 CPU 뭐 이런 거 해서 사실은 컴퓨터는 먹통이지. CPU 이제 노드가 나오면 알지만 그 비트코인의 해시 함수, 해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컴퓨터 자체는 먹통이잖아요. 그런데 가령 이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대입을 해갖고 수도 없이 대입을 해서 답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죠. 용량도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고 CPU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는 먹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 가령 100만 개가 있는데 100만 개 중에서 한 군데만 보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 막 무작위로 1번 찍다가 9,900번 찍다가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무작위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함수값을 찾는 게 아니라 즉각 답을 찾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은 이 블록체인이 엄청나게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도 파이코인은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인공지능이 탑재돼서 각자가 들고 있는 핸드폰이 노드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니까 컴퓨터 자체는 먹통이에요. 돌대가리예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막 찾으면서 엄청나게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용자들하고는 가깝지 않았던 게 암호화폐나 이더리움인데 파이네트워크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거진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채굴 할 수 있는 채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게 완전히 다른 디지털 화폐와는 다르다. 모바일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그렇게 사용하지도 않고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이네트워크는 디지털 화폐의 접근성과 범위를 뭐 다른 코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넓혔다. 한 단계 레벨업했다. 그리고 다른 암호화폐와의 비교,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할 때 파이네트워크는 자산 가치에 백업이 돼서 일상 거래에서 보다 친화적이고 실용적인 옵션으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안성동협이라든가 우리 뭐 계속 지금 저 인천에 그 음식물 잔반 300개 그 쫙 하시는 우리 또 파이오니어님 계시고 그분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그 300 거래 업체가 300개나 된다는데 그러니까 더 빠른 거래 시간, 더 낮은 수수료. 그러니까 파이네트워크 디지털 화폐는 자산 가치가 백업이 돼 갖고 다른 화폐와는 전혀 다른 실용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그리고 파이네트워크는 그냥 툭 던져놓고 이게 뭐 네덜란드 튤립처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마일스톤을 정확히 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수정하면서 파이네트워크의 비전을 갖고 사회에 공표를 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며 지금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각국 정부 규정이 이거 니네 가상자산이야, 니네 암호화폐야, 니네는 화폐야, 니네는 상품이야, 니네는 증권이야. 거기에 따라서 그 컨틴전시 이론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간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요,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게 환경이 정해지거든요. 파이네트워크가 저렇게 이정표를 밝히면서 하면 파이네트워크에 맞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제가 보고 난 다음에 파이 채굴하시는 분들은 큰 상관은 없겠지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가상자산이냐 암호화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근데 암호화폐 쪽으로 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만약에 상품이냐 증권이냐 한다 그래도 증권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만 그럼 증권이냐 화폐냐 할 때는 화폐로 간다라는 거죠. 자산 가치에 백업이 되니까 삼성전자 주식 갖고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애플 주식 갖고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증권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진짜 아마 세계 최초의 실물 경제에서 쓰는 암호화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랑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랑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2026년도에 뭐 가족이나 뭐 이렇게
주시는 거는 고마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그 사람들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이제 가상자산으로 파이코인이 분류된다.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가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그 조세 저항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들 뭐 공짜로 돈 벌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준비를 이거 했었어요. 파이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분산 시스템 중 하나다. 근데 이게 2024년 6월 21일 이 두 사람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고 하면서 그 노드 세 가지를 했는데 노드 0.4, 0.4, 0.9, 0.4, 10, 0.4, 11 했는데 턱 그냥 노드 0.5를 발표해 버린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를 물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설명해 주시지만 제가 좀 저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시기 쉽게끔 제가 제가 따로 또 공부 좀 해가지고 어,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더 중요한 게 파이코인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젊은 사람 같으면 상관없죠. 뭐 자기가 그냥 갖고서 뭐 쓰거나. 근데 뭐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 생각을 해두셔야죠. 생각을 해두는데 가상자산이냐 암호화폐냐에 따라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양도세가 한국도 40% 넘을걸요. 감사합니다.